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0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무술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술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10월 달 넘어서 11월 7일 정도 되면 이제 입동이 되면서 술월에서 이제 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술월 설명할 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정이라고 하는 글자고, 어저께 저희가 공부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글자로 우린 어제 공부를 했죠. 병화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는 화가 되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됐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공부하는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병화 다음으로 오는 네 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같은 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화. 그래서 양화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인데, 같은 불의 기운이죠. 화는 대체적으로 우리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의 기운, 화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강조드렸고 병화 정화를 할 때 항상 강조하지만은, 화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빛나는 빛일 수도 있고요. 뜨거운 열기일 수도 있지만, 일간이 병화 내지는 일간이 정화라고 했을 때는 열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빛의 개념으로서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촛불 같은 개념, 이런 빛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일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일간이 정화이지만 다른 곳에 병화가 있다. 이때도 빛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열기로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화일 때는 대체적으로 개념은 열의 개념보다는 빛의 개념으로 봐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양화라고 하는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했죠.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 하늘에 뜨는 해와 같다. 햇님, 별님 할 때 햇님도 있고 별님도 있고 달님도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를 물상론적으로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은, 태양이 바로 양화인 병화의 특징을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태양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드시 병화가 태양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병화는 일반론적으로 강학상 설명을 할 때는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양화인 태양보다는 좀 덜 밝고 조금 덜 뜨거운 그런 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촛불 같은 거 있죠. 촛불, 뭐 일촉광이라고 하는 것이 촛불 한 자루가 킬 수 있는 빛이죠. 그 다음에 백촉광은 촛불 100개를 켜놨을 때, 천촉광은 1000개를 켰을 때, 우리가 옛날에 군대에서 탐조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탐조등. 밤에 적군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이걸 살펴볼 때 밝은 후레쉬 서치를 켜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가 썼던 탐조등이 뭐 1만 촉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촛불을 갖다가 10,000개를 켰을 때 그 밝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아무리 정화인 이 탐조등이 밝아봤자 밤에 1만 촉광이 밝을지 모르겠지만, 대낮에 태양이 떴을 때는 1만 촉광도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병화는 굉장히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그만큼 강렬한 빛과 강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는 태양과 같은 병화에 비해서 그 열기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 열기가 이렇게 강렬하지 않은 그냥 음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촛불 제가 말씀드렸고, 모닥불 같은 거 있잖아요. 모닥불 같은 것도 정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너무 환하고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보다는 운치는 어디 있다? 보름달이 떴을 때, 아니면 밤에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펴놨을 때 그 빛은 뭐에 부드러우면서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지만, 너무 밝은 빛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 일하고 활동하는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감성적인 그런 면에서는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인 것과 음화인 정화인 것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공통점은 뭐냐면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정화이든 병화이든 일간이 약할 때는 간목으로 생조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간들이 마찬가지예요. 간목도 을목도 일간이 왕했을 때는 뭐 인성을 쓰기보다는 뭐 관성을 쓴다든가 식재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일간이 약할 때는 항상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병화도 마찬가지로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했을 때는 양목인 간목을 쓰는데, 을목인 이제 음목인 을목도 있긴 하지만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승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목은 정화 입장에서 간목,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마른 장작과 잘 타는 장작과 같다라고 하면, 을목은 물기가 묻어 있는 쑥 같은 거였죠. 쑥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물기를 머금고 있는 갈대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묻은 쑥이라든가 갈대는 불을 잘 태우기가 어렵죠. 오히려 불을 꺼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또 간목이 아무리 정화를 생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불을 꺼뜨린다고 해서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특히 병화가 아닌 정화는 작은 촛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연료라든가 너무 많은 장작이 있게 되면은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뜨리게 되죠. 옛날에 우리 저 대보름 같은데, 대보름 많이 보셨죠? 여기 불깡통 많이 돌린다. 불깡통이라고 하죠, 이거. 그래서 옛날에 애기들 분유통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깡통, 통조림 같은 거. 거기다 이제 구멍을 못으로 해놔가지고 작은 장작을 뜯고, 이제 그 횃불놀이죠. 횃불놀이라고 했나요? 그때 뭐였든 쥐불놀이죠. 쥐불놀이를 이제 그때 많이 했었죠. 그때 불이 작은데 장작을 너무 많이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쥐불놀이가 안 돼, 깡통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깡통에 불을 꺼뜨리게 됩니다. 씨불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 불씨가 좋은 상태에서 장작을 잘 잘라서 넣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장작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빨리 그 불을 피울 욕심이, 그러면 오히려 불을 꺼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인 것이고요. 장작을 잘게 잘라주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거, 손도끼 같은 걸로 장작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넣어 주어야지만 쥐불놀이를 아주 재미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해도 간목 같은 거 인성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 영광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제해서 벽갑 인정해준다.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뜻은 간목을 경금으로 쪼개서, 이 벽자가 쪼갤 벽자죠.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 인정한다고 해서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데, 이 벽갑을 하는 것은 경금으로 하는 것이지, 신금 가지고는 작은 뭐예요? 조각도 가지고는 큰 장작을 펼 수 없죠. 큰 장작은 경금과 같은 도끼라든가 아니면 톱 같은 걸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임수, 경금을 상황에 따라서, 즉 원령에 따라서 어떻게 잘 배합해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월. 자, 원령 볼 때는 항상 저는 뭘 보냐면은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휴 수를 보는 것이 바로 포태법, 즉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술해라고 하는 원령마다 그 오행이, 어느 오행은 왕해지고 어떤 오행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원령 안에는 왕쇠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12운성 포태법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심천을 본다고 해요. 계절의 심천, 즉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겨울은 추울 것이고요, 여름은 뜨거울 것이고, 봄은 따뜻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은
서늘하겠죠. 근데 같은 가을이라 하더라도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고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어요. 다 가을이죠. 신월도 가을이고 유월도 가을이고 술월도 가을이지만 시간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초가을, 그 다음에 중추, 그 다음에 늦가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신월에서 유월로, 유월에서 술월로 넘어갈수록 기온 자체는 기온은 어떻게 돼 하강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신월, 유월, 술월 넘어가면서부터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원령을 통해서 미리 습득을 해 놔야지만은 계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4월에 태어났어요. 4월에 태어난 정화가 예를 들어서 4월에 태어났는데 시가 축시예요. 축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토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진토가 있고요, 술토가 있고, 그 다음에 축토가 있고 미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진토는 봄의 토예요.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도 적당하게 있고 목의 기운도 적당하게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진월의 봄의 토이기 때문에 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술 충미토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토죠. 늦가을의 토이기 때문에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면서 뭐예요? 건조한 토예요. 건조한 토, 마른 땅이면서 건조하고 그 다음에 기후는 차가운 그러한 기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월의 토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축미라고 써놨네. 축토인데, 자, 이거는 고치면서 또 우리가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토죠. 해자축 겨울의 축토이기 때문에 얘는 동토라고 그래. 얼어있는 땅, 동토가 되는 것이고, 미토는 사오미 여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것도 건조하면서 열도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축토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토라고 하는 건 겨울의 토잖아요. 그래서 동토라고 하는 것도 틀리진 않지만은 원령이 4월이면 이 축토가 동토일까요? 여름에 축토인데 이게 동토일 리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진술축 및 토만 배운 사람들은 4월인지 5월인지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축토가 있으니까 얼어있는 땅에 내는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령을 봐야죠. 만약에 이것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이 축토는 동토가 되는 것이고, 해월에 태어났다 동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에 태어났다 이것도 동토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묘월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묘월은 봄인데 저 축토가 동토가 될 리가 없겠죠. 진월의 토도 축토는 동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는데 축토를 갖다가 동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때다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보긴 했는데, 자, 토를 이해하는 것, 진술충 토를 이해하는 거는 그 각각의 계절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지만은,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술월이기 때문에 동토는 아니다. 아무리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이 축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술월의 축토가 동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얼지는 않았지만 기온 자체가 차가워지겠죠. 하지만 술월에 축토가 있다고 해서 그건 동토가 되지 않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온은 차가우면서 매우 건조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오행으로는 당연히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 진술중미월이 모두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 토하기 때문에 토가 왕하면 왕해질수록 일간 정화가 있다고 봤을 때 화의 기운을 토가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화는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리고 술월은 화의 고지가 되죠. 묘지가 되면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화 자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술월에 정화가 태어날 때는 일간이 굉장히 약한 때 상관인 토가 너무 왕한 그러한 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왕세로 봤을 때는 일간이 너무 약하고 토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후 자체는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건조하고 차가운 그런 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조구를 먼저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약한 일간을 먼저 생각하시냐를 볼 때는 먼저 일간이 일단은 생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무리 따뜻하면 뭐합니까? 일간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일단은 날씨가 춥든 날씨가 덥든 일단 일간을 먼저 내가 먼저 살고 있어야 나중에 기운이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죽어버렸다 이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에 정화가 태어났을 때는 먼저 일간을 생주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면서 또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토의 기운을 갖다가 목이 화를 생하지만 목은 또 토를 극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간목 하나를 얻게 되면은 정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상대적으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반면 목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간목의 지지로 인묘에 뿌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임수는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고 수는 뭐예요? 간목의 뿌리를 베면서 간목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죠. 간목이 살아야지만 또 다시 정화를 생주해주고 술토를 갖다가 어떻게 돼? 통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간목과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있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임수보다 예를 들어서 개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촛불 켜놨는데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개수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수를 쓸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욱 좋다. 그리고 임수가 있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가 왕해졌을 때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수 있다. 정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해 줄 수 있는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수를 쓸 때 또 병화도 마찬가지로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훨씬 공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 음화라고 말씀드렸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주로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 음화가 되겠죠. 음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 토 중에서 양토에 해당이 되죠. 양토. 그래서 일간은 음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양이 되죠. 대 양이 되는 것, 양의 관계가 되죠. 일간은 음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양이라고 해서 대 양의 관계가 되는데 일간은 화고 월지는 토죠. 그래서 화토의 관계는 화생 토의 관계이기 때문에 화생 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토를 생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일간이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는데 대 양대 양이 되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양대 양 대 음이 되면 이거를 양대 음대 양이 되는 것을 이거를 상관이라고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 양,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격자를 붙이면 상관격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무토 술 중에 있는 지장간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원한적인 상관격이에요. 이거는 화토 진상관, 가상관 이거는 진상관격이 된다. 진상관이라고 하는 개념 진상 우리 그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진상이 아니고요.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상관격이라고 있는데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자가 붙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가 정화가 수로 태어나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진상관격이 되는데 간목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인월생에 예를 들어서 정화 그렇죠.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오히려 일간보다 화도 약하진 않지만 일간이 목이 더 왕하고 상관이 정화가 더 약하죠. 이거를 갖다가 목화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관이냐 가상관이냐 차이는 진은 일간이 약한 것이고 간은 일간이 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약한 중에 상관이 너무 왕하죠. 그리고 자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축토를 무조건 얼어붙은 동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어붙은 동토인지 아니면 그냥 물기가 자작자작 돼 있는 그냥 모래톱인지 이거를 볼 때 항상 원령을 보는 거예요. 해자 축월의 축토는 무조건 동토가 되지만은 지금 신유술월이라든가 인묘진이라든가 사오미월의 축토는 동토가 아닙니다. 봄에도 물론 뭐 한습해지면
게 되면 땅이 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은 얼음이 얼 정도의 그 정도의 차가운 기운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의 축토는 동토가 아니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 입장에서 신금인 편제에 해당이 되는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물론 상관생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틀만 상관생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재성이 너무 약한 중에 왕토에서 매금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좋지 못한 국세가 되고 일지 밑에는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정미일주가 되는데 수월에 축미를 다 보게 되면은 지지로 뭐가 된다? 축 술미 삼형을 구전하게 돼요. 축설미 삼형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안 좋은 걸로만 볼 수 있는 보기도 하는데 물론 축설미 삼형을 갖추게 되면 토왕해지죠. 토가 많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축설미 삼형이 있으면 좋지 못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정화일간이 수월에 태어나서 무토까지 투출된 상태에서 축설미 삼형을 갖추게 되면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서 일갈의 기운이 극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냥 축소임이 사명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토가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이고 약한 정화가 생조를 얻어야지만 내격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다시 화토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간을 버리고 기명 뭐죠 종악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시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은 자 경자시가 있고요. 경자시라고 하는 생시가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일간이 왕세가 가장 중요한데 일간 정화가 술에 뿌리를 두고 위에 뿌리를 둬서 간신히 통근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토가 너무 많아서 설기 완전 태가죠. 설기 태과 아까 말했던 화토 진상 관계 일간이 매우 이거는 극약한 사주예요. 극약한 사주.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인성이라든가 하다못해 비겁이라도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경자시가 되면은 자수는 7살이죠. 경금 또한 재성이라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면 식재관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극설교집이죠. 극설교집 내지는 어떤 분들이 이거는 뭐 종세격이다라고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종색격이 됐든 극세교집이 됐든 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일간을 부조해 줄 수 있는 운을 봐야죠. 인비운을 만나줘야 되는 것인데 인비운을 만날 때 요 운 때 만날 수 있죠. 가복해사 그 다음에 신묘 경인 요 대운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운은 천간에 병화 정화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34살이 되어야지만 인성운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년이 30년이 매우 남녀 모두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진취력이라든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매우 힘이 미약하게 되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매우 강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시 신축시가 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시 이것도 당연히 인비운을 만나야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가 있겠죠. 이민계묘시 중에서 어떤 게 좋을 것일까? 자, 이민시가 그래도 나아 보입니다. 물론 완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인목을 받기 때문에 정화가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고 인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고 미흡하지만 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토를 좀 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라도 좀 인목을 가지고 있으면 생기게 되는데 계묘 같으면 이건 그렇지 못해요. 계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토왕절인 수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묘목은 승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개수는 하늘에서 비 내린 것 같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날 택일하게 되면 매우 불합리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갑진시가 되면은 수월에 진술축미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 축미 토를 모두 가지고 지금 사고격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미를 사고라고 해요. 진술축미를 다 가진 사람을 사고격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가 잘 국세가 좋게 되면은 대부격이 되는 거고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국세가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대부가 될 수 있는 사주는 못 됩니다. 일간 자체가 약한데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간목
인성이 간목으로 정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갖다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되죠? 토다목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위보다는 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자 토다목졸이 아니고요. 토다목절이 되겠죠. 여자 같은 경우는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자궁, 신장, 방광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건강은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간목 하나 빼고는 모두 토죠. 그러면 이거 매우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고, 을사시 같은 경우 그냥 정화가 을목 가지고 정화를 생주해 주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이제 수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고초인등이라고 해서 을목을 가지고 정화를 생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작은 풀 몇 개 태웠다고 해서 정화가 오래 탈 일은 만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화 살을 받을 때 통근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역시나 토가 많아서 문제인 사주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거 선생님 김영종 악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는데, 종격을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시고요. 일간 자체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격에 준해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을사시보다는 병호시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건 뭐냐면, 일간이 그래도 5의 뿌리를 두고 병화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토가 많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미시는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병호시가 된다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한 그런 단점은 또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무신, 기유, 경술시 모두 제가 봤을 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솔직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득이 오늘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을사병호시 내지는 이민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